안녕하세요. 라이프노트입니다. 오늘 제가 들고 온 주제는 우리가 인생 살면서 하루라도 빨리 알면 좋은 것들,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가끔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 이걸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왜 아무도 이걸 진작에 알려주지 않았을까? 돌아서서 후회하는 이 기분, 나만 이런 걸까? 하면서요. 살다 보면 마치 인생이라는 책을 거꾸로 읽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순간들이 찾아오죠. 앞장을 펼칠 땐 몰랐던 문장들이 뒷장에서야 의미 있게 다가오는 거죠. 우리는 늘 이런 시행착오 속에서 배우고 넘어져서야 여기가 돌부였구나 하고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쌓인 후에는 그때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이라는 한숨으로 남죠. 물론 누구나 실수하고 누구나 후회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그걸 10년 늦게 깨닫고 또 어떤 이는 하루라도 더 빨리 알아서 같은 인생이라도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 차이는 어디에서 생길까요? 바로 깨닫는 시점입니다. 오늘 저는 인생 살면서 하루라도 빨리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들, 와닿는 제목일까요? 이건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만은 아니고요. 거창한 철학도 아닙니다. 살면서 마주치는 진짜 현실인 것 같고요. 누구나 겪지만 누구는 빠르게, 누구는 너무 늦게 알아채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이 중 단 한 가지만이라도 여러분이 오늘, 지금 조금 더 빨리 마음에 담아두신다면 그만큼 내일의 후회는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인생 살면서 하루라도 빨리 알면 좋은 것들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사람은 쉽게 안 바뀐다라는 겁니다. 헤어진 연인에게 다시 기회를 주는 이유, 나쁜 상사에게 또 기대하는 이유는 이번엔 다르겠지라는 착각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10년을 같이 살아도 사람이 변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말이 아닌 습관과 반복된 행동을 보세요. 그게 그 사람의 진짜입니다. 힘들 때 나타난 그 모습이 진짜 모습이라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나에게 신뢰했던 사람이라서, 가족이라서 라는 등의 이유로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고도 믿지 않고 계시지 않은가요? 그건 여러분들이 스스로 달라지기를 원하는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 싶은 것이지, 그 사람이 변할 마음이 있거나 준비된 건 아니라는 점, 빨리 인지하고 그 사람을 정리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떨 땐 되도록 빠른 인간관계 정리가 다음 사람과 관계를 폭넓게 갖고 갈 수 있는 비결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바로 망하는 패턴은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없지만 오답은 분명히 있습니다. 빚내서 투자하는 거, 무작정 남따라하는 거, 감정적으로 무언가 결정하는 거 등 오답부터 피하는 게 오히려 성공의 지름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을 시작한다고 해도 이게 정답이다라는 것은 없지만 분명히 망하는 길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리스크 분석 없이 무리한 대출 받기, 아니면 전문가의 말 다 무시하고 고집대로 검증 안 된 트렌드 무작정 따라간다던가, 이런 것들은 모두 뻔히 보여져 있는 실패의 정답?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제발 정답은 몰라도 되니까 오답은 배워서 피해서 갈 수 있으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배우는 게 귀찮고 힘든 건 사실이죠. 그래도 망하는 것보다 낫잖아요. 아무리 피곤해도, 아무리 하기 싫어도 자신이 직장 다니는 것 아닌 이상 자기 혼자 힘으로 꾸려내고 관리해서 나아가야 하는 삶이라면 먼저 그 분야에 대해서 배우고 익혀서 최대한 오답을 걸러내는 선택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일찍 시작한 놈이 다 해먹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분야, 그 시장에서 선점한 사람이 모든 것을 통제한다라는 거죠. 주식, 주식 투자, 영어, 운동, 공부, 인간관계, 하루라도 빨리 시작한 사람이 모든 영역에서 복리의 힘을 누립니다. 늦었다고 생각될 때가 가장 빠른 시작이다라는 말, 너무 지겹도록 오래 들어본 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들이 지겹도록 오래 들려오고 말하여진다라는 것은 결국 그 말이 진리이자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진리 같은 말들은 가슴속에 새겨두고 되도록 따라하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뭐 떡볶이 장사를 하더라도 주식을 조금씩 사 모으더라도 공부를 하더라도 먼저 시작해서 먼저 끙끙대면서 노력했던 사람이 세월이 흘러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 있고 부자가 되어 있고 뭔가를 이뤄낸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아직도 고민만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되도록 빨리 무엇인가 정하세요. 그리고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빨리 시작해서 선점을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꼭 선점해야 성공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후발주자도 분명 성공할 수 있고, 심지어 후발주자들은 선점하여 성공한 사례들을 보면서 조금씩 벤치마킹하고 오히려 병행해 나가면서 또 다른 성공을 개척하고 있죠. 하지만 저는 자신이 노력하고 찾아내서 갈고 닦아서 그 분야를 선점하고 이득 보는 분야가 진정으로 흔히들 말하는 이런 마르지 않는 사막이라고 하죠. 그게 될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요. 더 흔들림 없이 오래 갈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전문성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또 이런 말 하는 분들이 계시죠. 요즘 시대가 너무 변해서 모든 영역이 발달해 있고 선점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새로운 것이 없다고요. 다 레드오션입니다. 그런데 그런 논리로만 접근하고 바라본다면 인간이 더 성숙해지고 발달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계속 다른 시각을 가지려고 계속 다른 시각으로 찾아내고 노력하려고 분명히 스스로를 찍찍질하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다 선점해 있다고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다. 찾다 보면 또 계속 새로운 게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바로 의존하지 말라라는 건데요. 세상은 결국 혼자 남겨지고 혼자 헤쳐나가야 하는 곳입니다. 의존하는 순간 모든 관계의 수평은 무너지고 갑을 관계나 또는 갑을이 아니더라도 수직적 관계가 될 수밖에 없어요. 모든 관계는 대등해야 오래 갈 수 있습니다. 누구 덕에 사는 인생은 결국 휘둘리게 되어 있고 내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없게 된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우리 회사는 망할 리가 없어. 그 사람은 절대 날 떠날 사람이 아니야. 이런 말은 착각입니다. 하지도 마세요. 회사도 사람도 환경도 언제든 바뀔 수 있기에 내 인생의 핸들은 내 손에 쥐고 있어야 합니다. 의존하는 것은 불안의 씨앗이 되죠. 설사 그 관계가 가족이더라도 예외는 아니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런 말 많이 하죠. 그래도 가족은 있잖아 라고 말을 하면서 물론 가족은 좀 달라야겠죠. 하지만 가족은 마지막 보루일 수는 있어요. 그래도 가족도 생각해보면 각자의 인생이 있고 특히 경제적 상황이 얽히면 사랑보다 책임이 앞서게 됩니다. 부모님이 은퇴하면 나도 누군가의 보호자 역할을 해야 하죠. 자녀도 크면 떠나버리고 가족이 항상 내 곁에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가족이 있으니 괜찮겠지라는 마인드는 매우 위험한 겁니다. 나중엔 부모도 배우자도 자식도 내 문제를 100% 대신 해결해 줄 수 없다라는 것. 결국 스스로 자신을 책임지는 힘이 가장 오래 간다라는 것을 미리부터 알고 있으면 남들보다 준비가 좀 빠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바로 돈과 인격에 대해서인데요. 돈이 인격보다 먼저다라는 겁니다. 안타깝지만 현실입니다. 기본 생활비 없으면 인내심, 배려, 품위 같은 것도 사치가 되어버리죠. 돈보다 사람이 먼저다라는 말, 이상적이지만 현실과는 거리가 좀 있습니다. 가난하면 인내도, 배려도, 인간관계도 유지하기 힘듭니다. 생존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는 인격이란 사치가 되는 것이죠. 기본 생활비는 존엄을 지키는 최소한의 조건이라는 것이죠. 돈이 없으면 관계도 흔들립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커질수록 연인관계, 부부관계, 심지어 친구 관계까지 갈등이 커진다라는 것이죠. 친구 결혼식, 돌잔치 초대받아도 못 갑니다. 돈이 없으면요. 연인과 데이트할 때도 메뉴를 먼저 보게 되는 계산적 행동을 하게 되죠. 배우자에게 내가 돈을 못 벌어서 미안해 라는 말이 습관처럼 나오기 시작하는 단계가 이렇게 되면 계속 온다라는 거죠. 사랑이면 다 되라는 말은 장고 앞에 무너질 겁니다. 때문에 돈이 인격보다 먼저이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스스로 돈이 부족하지 않게 있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남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벌어서 내가 모으고 내가 충분한 삶을 먼저 영위하고 있어야 돈보다 인격을 먼저 챙길 수 있다는 거죠. 돈이 있어야 인격도 철학도 논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매장에서 종업원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봉사활동도 가고 누군가에게 베풀고, 이 모든 건 내 스스로가 여유가 있을 때 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자신이 병원비도 없는데 남을 도울 수 있나요? 월세가 밀렸는데 원칙을 고수할 수 있을까요? 돈이 없다고 모두 나쁜 사람이 되는 건 아니지만, 돈이 없으면 좋은 사람으로 남을 기회조차 사라질 수 있다는 점, 특히 젊은 분들이라면 꼭 이 점을 미리 알아가며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바로 친구에 대해서인데요. 특히나 젊은 분들은 아직 이 점을 잘 인지하지 못한 분들이 많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난 왠지 천천히 늙어갈 것 같고 천천히 나이 들 것 같다고 믿기 때문일 겁니다. 특히 20대는 말이죠. 하지만 현실은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점이죠. 내 나이는 빨리 들고요, 생각보다. 내 주변 친구들도 하나둘씩 시집장가를 가면서 자신의 일을 더 열정적으로 하게 되면서 등 다양한 이유로 내 주변에 있던 친구들이 하나둘씩 사라지는 날이 올 겁니다. 관계는 양보다 깊이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한 명이 수십 명의 지인보다 낫다라는 말 들어본 적 분명 있을 겁니다. 학창 시절에 친구가 많죠. 당연히 학창 시절이니까요. 하지만 사회생활을 시작하면 이해관계, 가치관, 상황이 달라지면서 또 한 번 관계가 필터링 될 겁니다. 그래서 관계가 줄어드는 건 비정상이 아니라 성장의 과정이고 우리의 인간으로서 한 번 더 진화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때문에 사람 만나고 챙기느라 아까운 시간, 가족과의 관계 시간 허비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 소수의 깊은 관계에 에너지와 시간을 투자를 하기 바라겠습니다. 친구는 나이 들수록 줄어드는 게 정상이니까 너무 친구 관계에 연연해하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바로 완벽주의인데요. 완벽주의는 게으름의 탈을 쓴다라는 겁니다. 시작 안 하는 건 결국 변명입니다. 대충 시작해야 뭐 완벽에 가까워질 수라도 있겠죠. 완벽하게 준비되면 시작할 거야. 이런 말은 사실상 시작 안 하겠다는 말이죠. 성공하는 사람은 먼저 실행하고 부족함을 채워가며 완벽에 가까워집니다. 대충이라도 시작한 사람이 결국 이긴다라는 거죠. 생각해보면 성공한 사람들도 시작은 서술했습니다. 잘 나가는 CEO도 처음엔 엑셀 파일에 손수 재고 적으면서 창업했고요. 그러다가 그것이 잘 되고 정말 거대 기업이 되면서 자동화가 된 것이죠. 엄청 유명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도 처음 쓴 글은 아무도 안 읽었다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즉, 시작은 누구나 부족하고 민망한 게 당연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완벽함이 아니라 계속 다듬을 수 있는 용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창업도 사업도 마찬가지죠. 창업하는 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니까 겁이 나죠. 그러다 보니 준비하기 위해서 창업 준비 관련 서적을 수십 권 읽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창업서 수십 권 읽는 사람보다 노점이라고도 좀 이렇게 깔고 뭔가 장사해본 사람이 오히려 실무에서 몇 배 더 빨리 배울 수 있다는 거죠. 계획은 책상에서 세우지만 성장은 현장에서 많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실행을 준비하는 것도 좋지만 너무 준비만 하지 마세요. 지쳐서 시작을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바로 건강입니다.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건강할 땐 모든 게 고민거리지만 건강하지 않으면 고민거리는 하나이다. 건강하지 않으면 고민이 되는 건 건강이라는 소리죠. 건강은 나빠지면 한꺼번에 무너집니다. 하루 30분 운동, 하루 7시간 수면.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언젠가 시간과 돈을 전부 써버려야 하는 날이 올 수가 있습니다. 건강은 저축처럼 쌓이지가 않아요. 어제 2시간 운동했다고 오늘 하루 종일 자고 먹으면 무용지물이 되죠. 지속적인 습관이 중요합니다. 당장 몸에 이상이 없다고 방심하면 안 된다는 거죠. 문제는 조용히 쌓이다가 안 좋은 것들이 조용히 쌓이다가 한 번에 터진다는 거죠. 차라리 고민거리가 많은 내 몸 상태가 행복하다라는 생각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노력할 뿐이죠. 지금은 이상 없다고 내팽겨쳐 놓으면 이 건강은 곧 멀지 않은 미래에 여러분의 하나뿐인 고민거리로 전락해 버릴 수 있다는 점 꼭 명심하시고요. 열심히 건강관리를 해야 됩니다. 건강관리의 비법이라고 한다면 좋은 걸 챙기는 것보다도 안 좋은 걸 멀리하는 게 더 좋다고 하네요. 아홉 번째로는 뭐가 있을까요? 바로 모든 나의 선택에는 대가가 있다
라는 거죠. 많이 들어봤죠? 무언가를 얻는 순간 다른 무언가는 반드시 포기해야 되는 게 인생 순리예요. 그걸 인지하지 못하면 계속 선택 후 후회라는 늪에 빠지게 될 겁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두 마리 토끼는 잡을 수 없을까? 이 선택을 하면서도 저건 놓치고 싶지 않네? 라면서 말이죠. 하지만 현실은 선택은 곧 대가 지불입니다. 퇴사를 선택하면 불안정한 수익과 사회적 시선을 감수해야 되고요. 연애를 선택하면 혼자만의 자유와 시간을 일부 내려놓아야 하죠. 성공을 선택하면 수면, 여가, 인간관계에서 일정 부분 포기해야 할 겁니다. 어떤 걸 선택하든 얻는 것만큼 잃는 것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죠. 그걸 계산 없이 선택하면 후회는 정해진 수순이라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잘못된 선택보다 무서운 건 대가를 모르고 선택하는 것일 수 있어요. 선택에는 정답이 없죠. 하지만 계산 없이 던진 결정은 거의 대부분 나중에 덫이 됩니다. 결국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이렇게 말을 하죠. 내가 생각한 삶이 아니야. 이럴 줄 알았으면 안 했지. 왜 아무도 말 안 해줬지? 하지만 사실은 누구도 대가를 대신 계산해 줄 수 없다라는 걸 몰랐던 것이죠. 대가도 남이 좀 대신해주면 괜찮은데 남은 대신해줄 마음이 없다는 걸 알고 계셔야 합니다. 심지어 가족일지라도 예외는 아닐 겁니다. 그러니 나의 선택에는 그만큼의 대가가 따르니 그 대가를 지불할 준비가 됐으면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10번째, 마지막인데요. 비교는 도둑질보다 더 나쁘다라는 겁니다. 이 문장은 단순한 충고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자존감을 갉아먹는 침묵의 습관을 콕 찔러주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내 행복을 훔쳐가기 때문이죠. 비교는 곧 나의 삶의 기준을 남에게 넘겨주는 거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이건 무의식적인 자존감 탈취나 마찬가지예요. 나는 월 300만 원 벌면서 만족을 했는데 친구가 연봉 6천만 원이라고 하면 초라해지기 시작합니다. 내 아이가 반에서 3등이면 충분한데 옆집 아이가 전국 1등이라고 하면 기가 죽습니다. 열심히 운동해서 살을 5kg 뺐는데 인스타에서 복근녀를 보고 허무해진다라는 거죠. 이건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비교로 인해 내 성과와 감정이 깎여나간 상태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비교는 결핍을 만드는 공장이에요. 비교는 내게 없을 것을 계속 떠올리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남의 삶에 초점을 맞출수록 내 인생은 항상 부족합니다. 비교는 남의 기준이 되어버리는 거죠. 친구는 차 뽑았고 동기는 승진했고 내가 보고 있는 인플루언서들은 계속 여행만 다니고 나는 왜 이렇게 제자리인 걸까? 그렇게 가진 것보다 안 가진 것에 집중하게 되고 결국 만족은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열등감과 허무감만 남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비교라는 거죠. 비교를 하는 순간 우리는 불행해지고 열등감과 허무함만 존재하는 사람이 되어버린다라는 거죠. 비교, 좋은 면에 있어서는 분명히 자극도 되고 동기부여도 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늘 비교를 하게 된다면 그냥 TV든 인스타든 인터넷이든 유튜브든 다 꺼버리고 오히려 명상을 하는 게 저는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발 비교는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늘 시간이 많다고 착각을 하죠. 내일부터 하지 다음 기회에 하면 되지 아직 늦지 않았어. 이런 말들을 하면서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내일은 늘 오지 않고 그 기회는 생각보다 자주 오지 않습니다. 오늘도 어제의 연장선으로 살아가고 그렇게 한 달, 한 해가 훌쩍 지나가 버리는 거죠. 그리고 뒤늦게 깨닫습니다. 이걸 진작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지만 정말 다행인 건 우리에겐 지금 이 순간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제까지 놓쳤다고 해도 어제까지 몰랐다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뭐든지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단 하나라도 삶에 적용을 해본다면 그건 더 이상 몰랐던 인생이 아니라 달라지기 시작한 인생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하루라도 빨리 알면 좋았을 것들이 제가 말씀드린 것 외에도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어쨌든 간에 뭐든 간에 그걸 이제라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라도 알았으면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이, 내일이, 그리고 그 이후의 인생이 조금은 더 단단하고 조금은 더 자유롭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